안녕하세요. 이쌤입니다. 중2과학 1단원 물질의 특성 3강 녹는 점 끓는 점 시작하겠습니다. 1. 녹는 점. 고체가 액체로 융해하는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입니다. 어는 점은 액체가 고체로 응고하는 동안 일정하게 유지하는 온도인데 물질의 녹는 점과 어는 점은 같습니다. 물질의 특성이므로 물질을 구별할 수 있다. 녹는 점, 어는 점은 모두 물질의 특성입니다. 고체 8m산 10g, 20g으로 나누어 실험했습니다. 10g을 가열했더니 온도가 올라가다가 일정하게 온도가 오르지 않는 구간이 있습니다. 8m산 고체가 액체로 변하는 구간이겠죠. 상태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8m산이 녹고 있습니다. 상태 변화가 모두 일어나고 액체가 된 다음에 다시 온도가 올라갑니다. 녹기 시작하는 온도는 62.5도였습니다. 20g으로 같은 온도에서 같은 조건에서 실험했더니 온도가 올라가는데 10g은 여기에서 녹기 시작했는데 20g은 여기에서 녹기 시작합니다. 온도가 올라가다가 녹기 시작하는 이 온도, 상태 변화를 하는 구간에 이 온도가 똑같이 62.5도입니다. 20g은 양이 많아서 늦게 녹기 시작한 것입니다. 녹기 시작하는 온도는 똑같습니다. 물질의 양에 관계없이 일정하므로 물질의 특성입니다. 서로 다른 두 물질을 가지고 가열을 했습니다. 고체 파라다이 클로로벤젠과 고체 8m산을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먼저 8m산은 가열을 했더니 온도가 올라가다가 일정한 구간이 나왔습니다. 상태가 다 변하고 다시 온도가 올라갑니다. 이때 이 온도 8m산의 녹는 점은 62.5도입니다. 완전히 상태가 액체로 다 녹고 나면 가해준 열이 온도 높이는데 사용을 합니다. 고체 파라다이 클로로벤젠은 가열을 했더니 온도가 올라가다가 일정한 구간이 나왔습니다. 녹기 시작하는 구간,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구간입니다. 일정한 온도를 봤더니 53도입니다. 파라다이 클로로벤젠은 53도에서 녹기 시작합니다. 액체 상태로 다 바뀌고 나니 온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상태 변화하는 구간은 항상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일정합니다. 기울기가 일정한 이유는 가해준 열이 모두 상태 변화에만 이용되기 때문이죠. 이때 53도는 파라다이 클로로벤젠의 녹는 점입니다. 만약 파라다이 클로로벤젠의 양을 좀 더 많이 했다면 늦게 녹기 시작할 뿐이지 녹는 점은 똑같습니다. 물질의 종류가 다르니 녹는 점이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물질의 종류에 따라 녹는 점은 다릅니다. 그래서 물질의 특성이고 종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물질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녹는 점, 어는 점은 물질의 특성입니다. 8m산의 녹는 점은 62.5도, 파라다이 클로로벤젠의 녹는 점은 53도입니다. 참고로 녹는 점 표를 봅시다. 얼음은 0도, 파라다이 클로로벤젠 53도, 8m산 62.5도, 염화나트륨 802도입니다. 철은 1535도. 고체인 물질들은 녹는 점이 좀 높죠. 실온에서 약 25도씨에서 염화나트륨을 보면 고체 소금이죠. 철도 금속이죠. 고체 상태입니다. 표에서 얼음, 파라다이 클로로벤젠, 8m산 이런 것은 교과서에 자주 나오니 알게 되는 값이고 염화나트륨, 철은 굳이 암기 안 해도 되죠. 이용 예를 봅시다. 녹는 점이 낮은 것을 이용한 것이 퓨즈, 댐납, 고체 접착제, 퓨즈 같은 경우에 너무 과열이 되면 녹아버려서 전기 안전사고로부터 보호를 해주죠. 댐납은 끊어진 부분에 납이 녹는 점이 낮은 걸 이용해서 녹여서 떨어뜨리면 떨어진 부분을 이을 수 있습니다. 고체 접착제, 예를 들면 글루건 같은 경우에 녹여서 원하는 부분에 떨어뜨려서 붙일 수 있는 거죠. 모두 녹는 점이 낮은 것을 이용한 것입니다. 녹는 점이 높은 것을 이용한 것은 원적외선의 텅스텐 필라멘트, 녹는 점이 너무 높기 때문에 전구 속에 텅스텐 필라멘트가 고열에서도 녹지가 않으니 그 열이 빛으로 변하죠. 그 빛으로 밝게 전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녹는 점이 높은 것을 이용한 것이죠. 이 끓는 점. 액체가 기체로 기화하는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 상태 변화를 할 때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이 끓는 점은 액체가 기체로 기화하는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물질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물질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액체 에탄올을 10, 20으로 나누어서 실험했습니다. 10ml를 현재 이 온도에서 가열했습니다. 여기에서 온도가 올라가다가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상태 변화가 일어납니다.
액체니까 기체로 기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끓기 시작하는 이 온도, 기화가 일어나는 이 온도, 끓는 점이라 합니다. 에탄올의 끓는 점은 78도였습니다. 양을 20ml를 가열했더니 양이 적을 때는 빨리 끓기 시작했죠. X축이 시간이죠. 양이 많으니까 늦게 끓기 시작했습니다. 이 끓는 점은 똑같습니다. 20ml일 때 더 늦게 끓습니다. 물질의 양에 관계없이 일정하므로 물질의 특성입니다. 서로 다른 액체 두 종류를 가지고 실험했습니다. 에탄올과 메탄올입니다. 액체 에탄올을 가열했을 때 끓는 점이 78도였습니다. 메탄올을 가열했더니 65도에서 끓었습니다. 기화되는 구간이 65도, 78도 서로 다르죠. 서로 다른 물질의 경우에 끓는 점이 달라지죠.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끓는 점은 물질의 특성입니다. 메탄올의 끓는 점은 65도, 에탄올의 끓는 점은 78도. 끓는 점 표를 보면 물의 끓는 점 100도, 에탄올 78도, 메탄올은 65도입니다. 산소는 영하 183, 질소는 영하 196. 질소가 먼저 끓죠. 질소는 매우 낮은 온도에서 끓습니다. 온도가 워낙 낮으니 급속 냉동이 되는 것입니다. 끓는 점이 낮은 것을 이용한 것으로 극 좋은 저장 탱크가 있습니다. 액체 질소를 이용합니다. 녹는 점, 어는 점, 끓는 점은 물질의 특성입니다. 끓는 점과 압력의 관계를 봅시다. 외부 압력이 높아지면 끓는 점이 높아집니다. 외부 압력이 낮아지면 끓는 점이 낮아집니다. 높은 산에서 밥을 지을 때 밥이 잘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높은 산으로 올라갈수록 대기가 희박해집니다. 공기가 누르는 압력이 대기압인데 대기가 희박해지면 대기압이 낮아집니다. 대기압이 낮아지면 끓는 점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밥이 설익게 됩니다. 에베레스트 산과 압력솥을 비교해보면 에베레스트 산은 기압이 약 0.3, 0.4 사이 정도. 기압이 매우 낮습니다. 숨쉬기도 힘들죠. 공기가 희박해서. 이때 물의 끓는 점이 70도 정도밖에 안 됩니다. 물이 100도에서 끓어줘야 쌀이 익을 텐데 너무 낮은 온도에서 끓으니까 열 공급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밥이 설익습니다. 그래서 높은 산에서 밥을 지을 때 압력을 높이기 위해서 위에 큰 돌을 얹어서 압력을 높여서 밥을 합니다. 높은 산으로 갈수록 대기압이 낮아져서 끓는 점이 낮아지니 밥이 설익는다. 집에 사용하는 압력솥의 경우에 기압이 약 2기압입니다. 그래서 물의 끓는 점이 122도까지 올라갑니다. 끓는 점이 높으니 열이 빨리 공급이 되니 냄비밥 할 때보다는 압력솥 밥 할 때가 더 잘 되는 거죠. 끓는 점은 압력과 서로 비례하는 관계다. 외부 압력이 높아지면 끓는 점은 높아지고 외부 압력이 낮아지면 끓는 점이 낮아진다. 높은 산에서는 대기압이 낮아서 끓는 점이 낮아져서 밥이 설익는다. 4. 물질의 상태. 녹는 점, 끓는 점으로 물질의 상태를 결정합니다. 표를 보면 고체, 액체, 기체 세 가지 상태로 구별해 봤을 때 고체, 액체 사이에 녹는 점이 있죠. 액체에서 상태 변화해서 기체가 되는데 이때의 온도는 끓는 점이죠. 이쪽으로 갈수록 온도는 낮아지고 위로 갈수록 온도는 높아지죠. 어떤 물질 고체가 있는데 녹는 점보다 높아지면 액체 상태가 됩니다. 이 액체가 끓는 점보다 온도가 높아지면 기체로 되죠. 그래서 고체, 액체, 기체 상태를 결정하는 것은 녹는 점과 끓는 점입니다. 실온은 약 25도 실온 1기압에서 물질의 상태를 봅시다. 이 실온이 녹는 점보다 낮다. 그럼 아직 녹지를 못한 거죠. 그러면 이 물체는 고체 상태로 보입니다. 철금속을 볼 때 고체로 보이죠. 이게 아직 녹는 점에 도달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실온이 녹는 점보다 높고 끓는 점보다 낮을 때 이때 액체 상태로 보입니다. 물을 보면 우리 25도씨에서 물의 녹는 점이 0도죠. 그래서 이 실온은 0도보다 높습니다. 끓는 점은 100도이기 때문에 실온에서는 아직 끓는 점에 도달 안 했죠. 액체 상태로 보입니다. 그리고 실온이 끓는 점보다 더 높습니다. 기체 상태가 되는 거죠. 이미 끓어버렸으니까. 예를 들어 질소를 봅시다. 질소의 끓는 점은 영하 196도입니다. 실온에서 질소는 기체 상태입니다. 이미 끓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질소는 실온에서 기체 상태입니다. 물은 실온에서 0도보다는 높죠. 100도보다는 낮기 때문에 끓지는 않았으니까 실온에서 액체 상태 물로 보입니다. 염화나트륨은 녹는 점이 802도입니다. 아직 녹지를 못했기 때문에 소금이죠. 소금 고체 상태입니다. 이렇게 물질의 상태를 녹는 점, 끓는 점에 따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녹는 점, 어는 점, 끓는 점에서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하는 까닭. 어떤 고체를 가열했습니다. 가열을 했더니 온도가 일정한 상태가 됩니다. 고체가 녹아서 액체가 되고 있습니다. 이때 이 온도가 녹는 점이죠. 녹는 점에서 융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긴 고체 상태였다면 고체와 액체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완전히 액체로 다 바뀌고 나면 다시 온도가 올라갑니다. 가해준 열이 모두 온도 높이는 데 사용됩니다. 이때 액체 상태겠죠. 액체 상태로 올라가다가 여기에서 가열을 멈췄습니다. 이 구간에서 이 구간까지를 가열곡선이랍니다. 가열을 멈췄기 때문에 그냥 두면 냉각이 일어납니다. 온도가 서서히 떨어지죠. 떨어지다가 이 온도에 도달하니까 다시 액체가 고체로 바뀌고 있습니다. 응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이때 이 어는 점의 온도나 녹는 점의 온도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같은 물질은 녹는 점과 어는 점이 같습니다. 액체가 고체로 응고가 일어나다가 완전히 고체로 다 바뀌고 나면 다시 방출되는 열이 온도를 내리게 하죠. 이때는 고체 상태이죠. 녹는 점과 끓는 점은 가해준 열이 모두 상태 변화에 사용됩니다. 그래서 녹는 점, 끓는 점에서 항상 일정한 구간 유지하면서 상태가 변화하고 있는 거죠. 어는 점은 열을 방출을 하죠. 상태 변화하면서 열을 방출하기 때문에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이때 이 파란색 구간은 이렇게 온도가 하강하고 있기 때문에 냉각곡선이랍니다. 빨간색 구간이 가열 구간, 가열곡선, 이건 냉각 구간, 냉각곡선입니다. 여기 고체, 액체 공존하다가 모두 액체로 바뀌었다가 액체 상태에서 다시 온도 내려가다가 어느 점 도달하면 액체, 고체가 공존, 함께 존재하다가 다시 고체 상태로 모두 바뀌었습니다. 녹는 점, 끓는 점이 항상 온도가 일정한 이유는 가해준 열이 모두 상태 변화에 사용되기 때문이다.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번, 다음은 어떤 고체 물질의 가열곡선이다. 1. 이 물질의 녹는 점은 상태 변화할 때 온도가 일정해지죠. 그래서 이 녹는 점은 이것이 녹는 점이 되겠습니다. 이때 62.5도는 어떤 물질이죠? 8m산이죠. 그래서 이 녹는 점은 62.5도씨, 이때 8m산입니다. 2. 녹는 동안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하는 까닭은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이거 녹으니까 융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하는 까닭은 가해준 열이 모두 상태 변화에 사용되기 때문. 2번, 일기압에서 불의 세기가 같은 열온으로 가열한 액체 물질 AD의 가열 곡선이다. 1. 가장 빨리 끓기 시작하는 물질은 X축이 시간인데 D가 제일 빨리 끓죠. 그 다음에 B, C 비슷하고 그 다음 A. D가 가장 빨리 끓기 시작합니다. D. 2. 서로 같은 두 물질은 끓는 점은 물질의 특성이죠. 끓는 점이 같은 게 두 물질이 있네요. D하고 B는 끓는 점이 같습니다. 그럼 D는 이렇게 빨리 끓기 시작했고 B는 조금 늦었습니다. 이유는 양이 다른 거죠. B가 양이 더 많은 거죠. 그래서 더 늦게 끓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같은 두 물질은 B와 D입니다. AD 중에서 끓는 점이 가장 낮은 물질 C가 가장 낮네요. 그 다음 B와 D이고 그 다음 A입니다. 그래서 끓는 점이 가장 낮은 것은 C입니다. 끓는 점의 크기를 비교해보면 C가 가장 낮죠. 그 다음 B와 D는 서로 같습니다. C보다는 높고 A가 가장 높습니다. 물질의 종류는 물질 A와 B와 D는 같은 물질이고 C가 있으니까 물질의 종류는 세 가지입니다. 3번, 일기압에서 물질 AF의 녹는 점과 끓는 점을 나타낸 표이다. 실온에서 액체 상태인 물질. 녹는 점, 끓는 점을 실온과 비교해보면 물질의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에다 표현을 해봅시다. A는 영하 218도가 녹는 점입니다. 영하 183에서는 끓죠. 이것이 영하 218도라면 이게 영하 183, 이것이 실온이죠. 이미 끓었습니다. 그래서 A는 기체 상태가 되겠습니다. B는 영하 39도에서 녹았습니다. 이게 영하 39도겠죠. 온도가 낮은 쪽이 이쪽입니다. 이미 녹았습니다. 실온이 여기 있겠네요. 25도가 영하 39보다는 크고 357보다 작으니까 357은 끓는 점인데 아직 끓지를 못했죠. 녹기는 녹았고 끓지를 못했으니까 B는 액체입니다. C를 보면 54와 174, 25는 54보다 낮으니까 이게 25도입니다. 실온입니다. 54가 이것이고 174가 이것이죠. 아직 녹지를 못했고 아직 끓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C는 고체 상태입니다. D는 80, 218, 녹는 점이 80, 80이 이쪽 25도보다 높으니까 이게 실온이고 녹는 점 80, 218도 이것은 끓는 점. 아직 녹지도 못했고 이 실온 상태에서는 고체 상태가 되겠습니다. E는
0도, 100도, 25는 0도, 100도 사이죠. 이것이 25도입니다. 0도에서 녹았습니다. 100도에서 끓는데 아직 끓지는 못했죠. 이 온도에서는. 그래서 이것은 액체 상태입니다. 이 물질은 0도, 100도니까 물이겠네요. 그래서 액체 상태. F는 녹는 점 1085, 끓는 점 2570. 녹는 점이 이것이 되겠네요. 1085, 끓는 점 2570. 25도는 0미치입니다. 이것이 실온이니까 실온에서 볼 때 녹지도 못했고 끓지도 못했으니 F는 고체 상태입니다. 그러면 액체 상태인 것은 B와 E가 되겠습니다. 4번. 높은 산에서는 밥을 하면 밥이 설익는다. 그 이유를 쓰시오. 높은 산에서는 기압이 낮아지죠. 그래서 기압이 낮아져서 물의 끓는 점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5번. 어떤 고체 물질의 가열 곡선이다. 먼저 A, E 구간의 상태를 나타내 봅시다. A는 고체 상태를 가열했으니까 A는 고체 상태입니다. B는 일정한 구간이 있죠. 상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고체와 액체가 공존하는 거죠. 고체, 액체가 섞여 있다가 모두 액체로 다 바뀌고 나면 다시 온도를 높이는 데 사용되죠. 가해준열이. 그래서 C에서는 액체 상태로 온도가 올라갑니다. 다시 일정한 구간, 끓는 점인 거죠. 끓기 시작합니다. 기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D에서는 액체와 기체가 공존하다가 모두 기체로 이 구간에서 다 바뀌면 다시 E에서 기체 상태가 되어서 온도가 올라갑니다. 1. A, B는 무엇을 나타내는가? A는 녹는 점, B는 끓는 점입니다. 2. 고체와 액체가 공존하는 구간, 이것이죠. 융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B 구간. 액체와 기체가 공존하는 구간, 여기서 기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D 구간. 물질의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구간은 B에서 융해, D에서 기화니까 B와 D. BD 구간에서 일어나는 상태 변화는 B 구간은 융해죠. D 구간은 기화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